한국 가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턱을 치켜들고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호가니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불빛이 마이클의 금태 안경에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윈스턴 앤 스트라우스 로펌의 수석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톱 50 로펌의 대표라고요. 가벼운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맴돌았습니다. 제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더욱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한국 제품을 드린다고요? 그건 제 명성에 먹칠하는 일이죠.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가기나 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것은 6개월 전 LA 최고의 법조계 모임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제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 배어 있었고 눈빛에는 경멸마저 서려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거실에는 늘 일본 가전제품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이면 부드러운 베이지색 극세사 천을 들고 가전제품 앞에 서 계셨죠.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천천히 꼼꼼하게 먼지를 닦아내시는 모습은 마치 옛 그림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파나소닉 냉장고의 광택. 나는 표면을 쓰다듬을 때면 그 손길에서 마치 보물을 다루는 듯한 사랑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이리 와보렴. 이 냉장고는 우리 가족의 자부심이란다. 일본 장인들의 혼이 담긴 걸작이지. 그 말씀은 제 DNA에 새겨지듯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일본 가전제품의 신봉자가 되어갔죠. 그것은 단순한 선호를 넘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내 캐서린은 달랐습니다. 환경운동가이자 대학 교수인 그녀의 연구실은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했죠. 그녀의 눈빛은 늘 미래를 향해 반짝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국 제품이 더 혁신적이래요. 캐서린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캐서린,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검증된 브랜드가 중요해. 제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장군처럼 오만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글쎄 기술 역사가 너무 짧잖아. 6.25 전쟁 때 미국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야. 90년대 말에는 IMF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겠어? 캐서린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함께 희미한 실망감이 어려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캐서린의 후배 제니가 실리콘밸리에서 저녁 식사에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현대적인 유리창이 가득한 2층 주택 앞에 서자 캐서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제 모든 상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블라인드 내려줘. 단순한 세 단어에 집안의 모든 블라인드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완벽한 속도로. 제 입이 자연스레 벌어졌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탈릭 실버 컬러의 거대한 냉장고가 마치 우주선처럼 주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자랑스러운 듯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화면을 몇 번 터치했습니다. 순간 냉장고 앞면이 마치 투명한 유리창처럼 변했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식재료가 선명하게 보였죠. 토마토 3개의 양상추 반통 우유 한 팩. 그리고 각각의 유통기한까지 디지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와인을 몇 도로 보관해야 할까요? 제니의 질문에 냉장고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레드 와인은 16도, 화이트 와인은 8도가 적당합니다. 현재 보관 중인 샤르도네 2019는 7.8도입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기능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야. 내 일본 냉장고는 15년째 문제없이 돌아가.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묻어났지만 필사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캐서린의 후배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의 검지 손가락이 허공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마이클, 일본은 이제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닌 데이터예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여러 장의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빨간색 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파란색 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지난 5년간 프리미엄 가전시장 점유율 변화입니다. 빨간색이 일본, 파란색이 한국이에요.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성벽에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제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캐서린은 조수석에서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 흔들리고 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치 제 가슴을 정확히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다니 말도 안 되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국 가전 어플을 타이핑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와 리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 가전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 석권, AI 기술 혁신 평가, 한국 기업 압도적 1위, 일본 가전 10년째 정체, 시장 점유율 지속 하락, 모니터 불빛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굳게 믿어온 제 신념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새벽 2시 거실 소파에 파묻혀 있던 저는 캐서린을 불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푸른 빛이 어둠 속에서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캐서린, 혹시 아직 안 잤어? 침실에서 부스스 나온 캐서린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고 제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었죠. 우리 냉장고 바꿔볼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캐서린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새벽 거실을 울렸죠. 드디어 그 말을 하네요. 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폴더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수십 개의 한국 가전제품 브로슈어가 정리되어 있었죠. 각 제품마다 장단점 분석과 가격 비교까지 꼼꼼하게 해놓은 걸 보니 정말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렸어요. 강요하면 더 고집 부릴 거 알았거든요. 캐서린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 된 일본 냉장고가 마치 임종을 앞둔 것처럼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서비스 센터에서 온 기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모델은 이미 단종됐어요. 부품을 구할 수가 없네요.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저항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라본 제 주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 같아 보였습니다. 반들반들한 스테인리스 표면에 일본 제품들이 마치 전시품처럼 늘어서 있었죠. 캐서린과 함께 LA의 프리미엄 가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설렘이 가슴 한켠을 간지럽혔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한국 제품 코너가 이제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빛나 보였죠. 매끈한 곡선의 디자인, 은은하게 빛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완벽한 조화로움. 이 모델은 인공지능이 식재료를 인식해서 유통기한을 자동으로 체크해줍니다. 직원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븐은 요리 레시피를 제공하고 단계별로 온도를 자동 조절해주죠.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요리할 수 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제 표정을 살피며 슬쩍 물었습니다. 모두 바꿔볼까요?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설치 당일 저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우리 주방을 지켜온 일본 가전제품들이 하나둘 철거되는 걸 보는 일은 마치 오래된 친구들과 이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설치 기사의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주방 한켠에 서서 마지막으로 낡은 일본 냉장고를 바라보았죠.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이클, 좋은 제품은 평생을 함께한단다. 손가락으로 냉장고의 차가운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수없이 닦아온 흔적으로 군데군데 광이 바랜 부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괜찮아요? 캐서린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제 긴장을 조금씩 녹여냈죠. 시작하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것은 한국산 스마트 냉장고였습니다. 메탈릭 실버 색상의 거대한 문이 열리자 LED 조명이 은은하게 켜지며 내부를 밝혔습니다. 마치 미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죠. 음성 인식 기능을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설치 기사의 제안에 저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야.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깔끔한 여성의 목소리가 주방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캐서린이 제 표정을 보고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분명 제 입이 동그랗게 벌어져 있었겠죠.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현재 보관 중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검색했습니다. 연어 스테이크는 어떠신가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연어와 신선한 채소로 건강한 한 끼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캐서린, 이거 정말. 문장을 끝맺지 못했지만 캐서린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오븐이었습니다. 설치 기사가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설렘이었죠. 이제 회사에서도 퇴근 전에 오븐을 예열할 수 있어요. 집에 도착하면 바로 요리를 시작할 수 있죠. 캐서린의 설명에 저는 픽 웃고 말았습니다. 당신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거예요? 글쎄요. 2년? 아니, 3년 정도 될까요? 그녀의 대답에 제 마음 한켠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를 새삼 실감했죠. 설치가 모두 끝나고 첫 저녁을 준비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방은 마치 첨단 연구소처럼 변해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인덕션은 정확한 온도로 팬을 데웠고 AI 오븐은 최적의 굽기 정도를 자동으로 설정했습니다. 음성으로 타이머 설정해 볼까요? 캐서린의 제안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타이머 10분 설정해줘. 순간 주방 전체가 반응했습니다. 오븐, 인덕션, 심지어 전자레인지까지 모든 기기가 동시에 대답하려 했죠. 저와 캐서린은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각 기기의 이름을 먼저 부르셔야 해요. 설치 기사의 말에 저는 귀가 빨개졌습니다. 마치 첫 스마트폰을 만진 노인처럼 서툴렀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웠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LED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새 가전제품들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캐서린은 제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타임머신을 탄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마치 미래로 온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문을 열기도 전에 어제 저녁에 넣어둔 우유의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알림이 와 있었죠. 이런 건 정말 편리하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식탁에 앉아있던 캐서린이 싱긋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죠. AI가 전력 사용량을 최적화한 덕분에 30% 가까이 절약된 것입니다. 캐서린, 이것 좀 봐요. 청구서를 들고 뛰어가는 제 모습은 마치 신나서 뛰어다니는 아이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뉴스를 보다가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 가전제품의 고율 관세 부과 검토. 화면 속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산 가전제품 가격이 최대 50%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로펌의 동료 변호사들이었죠. 마이클, 지금 당장 가전 매장으로 가야 해. 곧 품절될 거야. 서둘러. 점심시간에 베스트바이에 들렀을 때 매장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가전제품 코너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 혼잡했죠. 진열된 제품은 대부분 예약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남은 제품을 차지하기 위해 고객들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제품은 이미 예약이 끝났습니다. 직원의 말에 한 중년 신사가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가의 2배 아니 3배라도 좋습니다. 제발 한 대만.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보았다면 한국 제품을 위해 애원하는 이 사람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왜 이토록 절실한지 이해할 수 있었죠. 매장을 나오는 길에 진열장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입가에는 한국 가전에 대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토록 멸시하던 바로 그 감정이었죠. 마이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제임스였습니다. LA에서 가장 큰 부동산 회사의 대표였죠. 그는 주말마다 골프 파트너였던 제 오랜 친구입니다. 자네도 여기 왔나? 난 지금 홈디포에서 왔어. 거긴 이미 전쟁터야. 한국 제품은 씨가 말랐다고. 제임스의 목소리는 절박해 보였습니다. 이봐, 자네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일본 제품만 고집하나? 그의 질문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난 1달 전에 다 바꿨다네. 제임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자네가? 그 완고한 자네가?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변했어. 아니, 세상이 변한 걸 이제야 깨달은 거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홈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게. 지금 우리 집 냉장고 아니야. 유통기한 체크부터 식재료 주문까지 모든 게 자동이네. 제임스는 마치 보물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군. 캐서린이 좋아하겠어. 캐서린 말인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3년을 기다렸다네. 내 고집을 깨뜨리는데 3년이 걸린 거지.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희 로펌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가 한국 가전 제조업체였기 때문이죠.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LA의 스카이라인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이클,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임 파트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기술 패권의 이동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낸 혁신이 미국 소비자들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스마트폰 화면에는 방금 전 집 냉장고가 보낸 알림이 떠 있었죠. 오늘은 토마토 수확 적기입니다. 주변 농장 직거래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6개월 전에 저였다면 한국 제품을 변호하는 제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의실 창밖으로 눈이 향했습니다. 거리의 가전 매장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지고 있었죠. 우리는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이건 법적 문제를 넘어선 시대적 과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책상 위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일본 TV 앞에 서 계신 1985년의 사진이었죠.
그 시절 그것은 분명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혁신의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홈 화면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스마트홈 대시보드가 반짝였죠. 에어컨 필터 교체 시기가 되었습니다. 최적의 시간대를 추천해 드릴까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제 고집 높은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지. 그때 캐서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AI 셰프와 함께 요리해 볼까요? 냉장고가 추천한 레시피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품의 브랜드가 아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가 중요하구나. 그날 저녁 퇴근길에 들른 와인바에서 옛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예일대 로스쿨 시절 저를 가르치셨던 윌리엄스 교수님이었죠. 교수님은 와인잔을 기울이시며 물으셨습니다. 자네 요즘 한국 가전제품 관련 자문을 맡고 있다고 들었네만. 저는 와인잔을 돌리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한국 제품을 깎아내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교수님은 의자에 등을 기대시며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변한 건 단순히 제품의 우수성 때문만은 아닐게야. 무엇이 자네를 그토록 변화시켰나? 와인잔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붉은 와인이 흔들릴 때마다 조명이 반사되어 반짝였죠. 교수님, 제가 깨달은 건 혁신이란 게 결국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느냐의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브랜드도 역사도 전통도 중요하지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홈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집 에어컨이 절전 모드로 전환되고 있네요. 제가 퇴근길이라는 걸 알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세탁기는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시간대를 찾아 작동하고요. 교수님은 눈을 반짝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삶 속에서 빛나는 법이지. 가장 큰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와인 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캐서린은 늘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반면 저는 제 고집 속에 갇혀 있었죠. 이제야 그녀의 시각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제는 아내와 함께 AI 레시피로 저녁을 만들었어요. 실패할까봐 걱정했는데 냉장고가 단계별로 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캐서린과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거부하던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였다는 걸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지.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는 성장하는 법이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교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붉은 신호등 앞에 멈춰 섰을 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위한 식재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인셀러의 온도를 최적화할까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때는 이런 알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이 작은 메시지 하나에도 삶의 품격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캐서린이 주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요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가 좋아하는 재즈가 공간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와인은 이미 완벽한 온도예요. 캐서린이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와인셀러가 당신의 퇴근 시간에 맞춰 준비했다나요?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이미 손질된 재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우리 집이 어떻다고요? 캐서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살아있어요. 마치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는 것 같아요. 캐서린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제 팔짱을 끼었습니다. 드디어 이해하셨네요. 제가 왜 그토록 이 변화를 원했는지. 주방 창 너머로 LA에 황혼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와인 2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스마트 조명은 자연스럽게 저녁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죠.
알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제 말에 캐서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냉장고가 어떤 메뉴를 추천할지,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게 될지.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의 어린 아이처럼 설레요. 창밖으로 LA의 마지막 햇살이 스러져가는 걸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는 브랜드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모든 순간에 있었던 거죠.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제 고집을 기다려준 거요.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준 거요. 캐서린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이 주방의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창밖의 LA는 이제 완전한 어둠에 잠겨갔지만 우리 집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주방을 비출 때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했었는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들의 기술을 얼마나 오만하게 바라보았는지, 개발도상국, 기술 후진국이라는 말로 그들을 평가절하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들의 혁신 정신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 주방에서는 한국의 기술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삶을 디자인한 거였죠. 윈스턴 앤 스트라우스의 수석 파트너 변호사 마이클. 제명함 뒤에 이제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브랜드가 아닌 혁신의 정신으로 평가하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국 가전으로 가득한 우리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합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고. 그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준 한국의 기술에